2023년 9월 16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영 이야기를 할 때 일찍, 이찍 타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일찍인데 저 사람은 이찍일까? 뭐 이런 생각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 이 사람 뭐니? 얘 왜 이러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이찍이겠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저기 당신 이찍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왠지 모를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 사람은 이찍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행운이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자주 방문하는데 최근에 제가 한 몸무게가 갑자기 한 4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의 선생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 저 한 4kg가 빠졌다 그랬더니 뒤에 푸드를 키우시는 아주머니인데 이제 예방 주사를 맞게 하려고 데리고 오신 아주머니가 갑자기 번쩍 일어나더니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선생님이 이제 눈치를 좀 보시는 거죠. 아니 저기 강아지가 지금 아파서 강아지가 지금 뇌종양 걸렸다고 해서 지금 힘들어서 살이 빠졌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러고, 이제 먼저, 저는 어차피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예방주사 놓고 이제 보내주시라고 해서 먼저 이제 그 아주머니가 가셨습니다. 그 수의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동네에서 좀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노년에 이제 뭐 강릉이며 뭐 지방 저 남해 쪽이며 별장 하나씩 두고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서 뭐 몇 박 며칠 놀다 오고 이제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딱 보고 저분 이찍이겠다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9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금요일을 보냈는데, 이유는 뭐냐면, 행운이가 원래 뇌종양 전에 이제 올 4월 달에 유선종양 수술을 받았고, 완전히 다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유선종양이 재발을 해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하긴 또 무리가 있으니까, 약을 먹여서 말리자. 그러니까 전 말리는 약을 먹여서 이제 말리자. 순한약으로 말려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발작이 와서 뇌종양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도 이제 큰 병원에서는 항암 하니까 뭐 마치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종양이라는 게 악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고 조직 검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애기 힘들게 하지 말자. 대신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를 다 해주자. 특히 후코단이라는 그런 항암 보조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유선종양 치료하면서 수의 선생님이 제공을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먹이는 거였는데 신기했던 게 뭐냐면, 유선종양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후코단을 먹인 다음부터. 그래서, 뇌는 들여다볼 수 없으나, 종양에게 암에게 자살을 시키는 후코단의 어떤 능력을 믿고, 그럼 한번 해보자. 어차피 천연 보조제고, 몸에 좋은 거니까 해보자. 그래서 수의 선생님이 후코단 회사에다가 이제 행운이 이야기를 해서 후코단에 계시는 수의사 선생님이 가능하다. 뇌를 매번 들여다볼 필요 없이 유선종양이 작아지는 걸 보면 뇌종양도 작아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트라이 해보자. 그래서 후코단 함량도 꽤 높였고요. 예. 굉장히 높은 함량으로 이제 복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보조제, 몸에 좋은 거, 마치 이제 인간이 메가도스 하는 그런 고함량의 이제 그런 보조제를 먹이면서 이제 단기간에 일단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보자. 뇌종양을 일단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보자라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종양이랑 뭐 발작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랑 한 경령제를 먹였는데 얘가 상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얘가 도대체 아픈 애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뭐 항경령제는 오래 먹으면 세게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 제가 수의 선생님한테 점점 이제 종양이 줄어들 거라는 걸 가정하에 이제 그 스테로이드 약과 경령제 함량도 좀 줄여보자 그래서 트라이를 했는데 다시 발작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행운이가 좀 힘들어해서 다시 이제 또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안 되겠다. 일단 스테로이드랑 항경령제는 다시 원래대로 복용시키고 원래대로 복용시키면서 이제 그 종양이 줄어들게 만드는데 모든 집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저는 사진 찍어가지고 체크하고 있고 그나마 감사한 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온 지구가 우리 행운이를 도와주는 것처럼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진짜 수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후쿠오단 측에다가 일부러 연락하셔가지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고함량도 또 뭐 구해 주시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우리 행운이가 진짜 복받은 강아지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스테로이드 약이랑 항경영제 약을 먹는데 뭐 그렇게 세게 먹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그 2008년도에 미쓰리가 A형 간염에 걸려서 간 수치가 3,950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그 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서 웬간한 두통에도 저는 타이레놀조차도 먹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행운이가 먹는 그 약이 좀 간에 무리가 갈까봐 좀 어떻게든지 빨리 줄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제가 조금 앞서갔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지금 먹는 것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일단 발작으로 힘들어하기보다는 일단 약을 좀 먹여서 발작을 잡고 스테로이드로 부종을 좀 잡고 그다음에 뭐 후코이단이라든가 뭐 타히보 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코이단에 대해서 최근에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병원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거 후코이단 완전히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그랬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행운이가 만약에 나오면 본인도 맹신하게 되실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제 살짝 제가 좀 힘들었던 하루였고요. 다시 행운이 약 먹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 걱정해 주시고 그냥 제가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상황이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일단 우리 행운이가 너무 체력이 좋아서 제가 요즘에 뭐 말고기, 오리고기, 뭐 양고기 하여튼 고단백으로 뭐 칠면조, 연골 하여튼 해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후코단의 어떤 그 능력을 믿고 제가 좋은 소식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 응원은 돈다방 미쓰리 에피소드에 좋아요 좋다가 아니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9월 15일 금요일은 트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번째 주 목요일이고요. 미국은 세 번째 주 금요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금요일 날 다우지수가 0.83, S&P 500이 1.22, 나스닥이 1.56%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돈다방 미쓰리 최근 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할지 뻔히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으신 분들도 제가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할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9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왜 하락했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주 예정된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이제 지난주에는 그놈의 소비자 물가지표를 앞두고 하락하고 상승했으면 왜 상승했어?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고 혼조세였어. 왜 혼조세였어? 소비자 물가지표를 앞두고 혼조세였다. 자, 이제는 다음 주는 가장 빅 이벤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월달 FOMC 회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마치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은 듯한 예언을 했죠. 여러분, 이교주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고,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FOMC 회의 때문에 상승했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면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거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당장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다음 주 예정된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그래 그렇구나, 그래 다음 주 FOMC 되게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하락했구나라고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겠지만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자, 지금 뉴욕 증시 왜 하락했습니까? 어제 제가 살짝 말씀드렸듯이 그냥 뉴욕 증시는요, 뭐 원래 뺄 생각도 없고 가능한 한 안 빼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올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버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뉴욕 증시는 그나마 버티고 있고, 그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뉴욕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그 이슈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9월 달은 동결을 하겠지만 11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아니죠, 걔네들이 그렇게 깔아 놓으니까 시장이 버티는 겁니다. 근데 실체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죠. 아까 YTN 뉴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주춤한대요. 주춤하는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둔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미국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가오 잡느라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중국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미국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냥 경기가 완만하다. 고용 같은 경우엔 너무 뜨거웠었는데 이젠 좀 미지근하다. 이연병 고용이 보리 찹니까? 뜨거워서 입 뛸까봐 못 먹고 이제는 미지근해서 벌떡벌떡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 때문에 가오 잡느라고 미국 경제가 지금 둔화됐어요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베일을 벗겨 놓으면 미국 경제 지표는 미쓰리 머릿속에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살짝 지표가 왜곡은 됐지만 여전히 흐름은 우하향 곡선이고요. 나머지 미국이 그렇게까지 다른 경제 지표들이 부진했지만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미국은 고용이 좋다 외쳤던 그 고용조차도 꺾이고 있고요. 그 꺾임을 미국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무 뜨거웠던 고용이 지금은 완만해진다라는 시대의 개소리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대놓고 미국 경기가 둔화됐어요라고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암암리에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걸 느끼냐? 미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이슈는 뭐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단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암암리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가 끝나면 이슈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기업 실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기업 실적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높이를 이빠이 낮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일본말 이빠이 낮추지 않겠습니까? 2분기에도 이빠이 낮췄어요. 낮추다 지하까지 팠단 말이에요. 지상까지 판 게 1분기고 2분기에는 지하까지 팠어요. 그래서 지하까지 판 상태에서 그 낮춰놓은 눈높이보다 살짝 좋으면 어이구 잘했어 라고 했는데 3분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3분기는
눈높이를 낮추고 지하까지 팠지만 그 지하까지 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포장을 할 거냐면 연준이 이제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미 그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미 금리 인상 예상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어쩌면 바닥이다. 그리고 4분기에부터 이제 회복돼서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 왜? 이제 금리가 동결될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만약에 3분기에 지네들이 이 컨센서스 같은 거 내놨을 때 별로 안 좋게 생각이 되면 3분기가 바닥이다. 이제 4분기부터 회복이 된다. 그 근거는 뭐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라고 아마 3분기를 포장할 겁니다. 자,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9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왜 하락했다? 지금 그 두 개의 베일 속에 숨겨져 있는 미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걱정. 그 걱정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만 나오면 국제유가는 $100 못 가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산유국들이 감산을 이어간다면 연말 전에 브렌트유가 $100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JP 모건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배럴당 80에서 $100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산유국들이 감산을 이어간다면이라는 가정은요. 공급 축소에 대한 점수를 더 많이 준 거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공급 차질, 공급 감소로 인해서 $100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요 감소 우려로 국제유가는 이제 고공행진을 멈출 겁니다. 자, 경제지표 보면은요. 8월달 수입 물가지수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자, 작년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7월에는 0.1% 상승이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0.4였죠. 그리고 시장 예상은 0.3인데 시장 예상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8월에 수입 물가지수 높게 나왔다. 8월에 산업생산 전월 대비 0.4% 상승했는데 7월에는 0.7%였는데 8월에는 0.4. 7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0.2였는데 0.2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7월보다는 부진하게 나왔지만 7월에 0.7 상승해서 8월 0.3은 부진하게 나왔으나 7월에 0.7 상승했었는데 8월에는 0.4 상승은 7월 대비 부진했으나 시장 예상은 0.2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뉴욕주 제조업지수라고 불리우는 거는 8월 달에 마이너스 19였는데 9월 달에 1.9로 확장으로 전환됐다. 자, 시장은 마이너스 10을 생각했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기준선이 0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경기 확장세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개코 쑤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죠? 경기 지표가 아니면 주식시장 움직임이 튀는 모습이 종종 나타날 것이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아한 곡선을 그릴 거지만 툭툭 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지수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8월달에 69.5였는데 9월달에 67.7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은 69.2였는데요. 시장 예상보다도 부진했습니다. 자, 9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9월달에 하락했어요. 사람들은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경제 안 좋다,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라고 느끼지만 아직까지 내 지갑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고 있지만 이제 지갑이 털리면 사람들이 진짜 경기가 안 좋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내 지갑이 텅텅 더 비겠구나라는 공포가 작용이 되면 상황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지금 미국은 좋았던 고용이 둔해지자 뜨거웠던 열기가
완만하게 식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경기 둔화가 아니라 미국 경기 주춤이라는 표현으로 미국의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자, 9월달 FOMC 회의 디데이 3일 남았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 이제 99.0%고요. 11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 전일 63.63%에서 금일 73%로 약 10% 정도 상향 조정됩니다. 11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전일 35.7에서 26.7로 약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기어 나왔던 11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라는 그런 시대의 개소리는 아예 이제 입도 벌리지 못하죠. 자, 미쓰리가 작년 연말부터 얘기했어요. 올해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금리 인상한 다음에 쭉 금리 동결로 간다. 지금 아무리 연준이 9월 달엔 금리 동결하고 11월 달에는 갈 길이 멀어서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추가 인상을 고려하니 많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못할 것이다. 미쓰리가 9월 달 금리 동결, 11월 달 금리 동결, 12월 달 금리 동결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다행인데 만약에 미쓰리 예상을 깨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 미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악재가 튀어나와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끔 만드는 어떤 악재가 주식시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자꾸 금리 인하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증시가 좋을 것이다. 그 논리보다는 금리가 인하될 정도로 뭔가가 튀어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금리 동결로 땡큐 베리 마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점검해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물론 이제 멤버십 하시는 분들을 좀 해서 왜냐면 그분들 이제 돈 내고 가입하신 거니까 뭔가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고심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께 내가 그동안 봤던 시황 공부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뭔가 계속 제가 지금 깨워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황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9월 16일 토요일 비가 내리는데 오늘 집회에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행운이를 간호해야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더 이상 금식 못하게끔 온 국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두 힘을 내서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라 내가 언제 이렇게 쉽게 인생을 살은 적이 있어? 그냥 난 늘 어려웠어. 그 어려운 거를 나는 하나씩 이겨내는 거야. 약간 승부욕이 자극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런 승부욕을 자극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을 할 때 혹은 투병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어려운 임을 이겨낼 때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울지 말고 즐거운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금니 꽉 깨물고 활기차게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고요. 그렇게 일어나다 보면 나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많네? 그럼 그 사람들과 손잡고 연대해서 달려나가면 됩니다. 자, 저는 내일 9월 17일 일요일 방송에서 뵐 거고요. 아마 내일은 방송이 조금 늦게 방송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오전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상황 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